망고 열매색 하늘. 그리하여 나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새까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툭한 코뿔소의 눈이었다. 난 태어나자마자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웠다. 노든은 엄격했다. 알 바깥의 세상에서는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다고 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치쿠와 윈보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어떤 기분일지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는 항상 남겨지는 쪽이었지. 내가 바보 같지만 않았어도 용감하게 가족을 지킨 내 아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다리를 절지만 않았어도 마음씨 고운 앙가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노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노든의 말대로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노든이 구해다주는 풀과 열매를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났지만 먹을 힘이 있는 한 계속 먹었다. 깃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 웅덩이를 발견할 때마다 노든과 목욕을 했고 잠을 잘 때는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봐 노든의 품에 꼭 숨어서 잤다. 노든의 말대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든은 어린 코끼리나 어린 코뿔소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펭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노든이 펭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치쿠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든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아프거나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악몽을 꾸지 않는 방법이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노든의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치쿠와 윈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밤을 견뎠다. 그러다가 내가 잠이 들면 노든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노든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보다는 부드러운 풀과 잘 익은 열매가 많은 곳으로 갔으며 독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꽃과 열매를 알려주고 위험한 벌레나 동물을 만났을 때 똥을 뿌리고 도망가는 법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기 위해 살아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노든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노든도 보았고 내가 있는 풍경 속에는 언제나 노든이 있었다. 나는 커다란 노든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았다. 노든 옆에서는 마음이 놓였다. 우리의 일과는 먹고 자고 걷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난 항상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꼈지만 노든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했다. 오늘은 충분히 걷지 못했다고 아쉬워했고 우리가 하루빨리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둘 중 누구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어쨌든 바다를 찾아서 걷고 또 걸었다.
노드는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노드는 나에게 치쿠를 닮았다고 했다. 치쿠를 닮았다는 말이 어딘가 자랑스럽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했다. 노드는 언제나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말이 없는 노든이었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리 와, 안아줄게. 노든이 나지막하게 부르면 나는 노든의 품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든은 주로 치쿠와 윈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바다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했다. 바다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시원할지, 나를 닮은 다른 펭귄들이랑 무엇을 하고 놀지를 마음껏 머릿속에 그렸다. 어느 날 나는 노드는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바다에 도착해야 한다는 노든의 말에 뒤이어 슬쩍 물어보았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서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먼 곳도 금방 갈 수 있대. 노드는 지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글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젠 다리가 아파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노든도 바다에 가면 다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노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걱정 마세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헤어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지 바다에 도착하는 상상으로 들떠 있었다. 그래서 한껏 거들먹거리며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노드는 진심으로 대견스러워했다. 치쿠와 윈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럼 노드는 다른 흰바위 코뿔소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흰바위 코뿔소는 없대.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야. 그럼 노드는 무얼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 덕분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든은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서 트럭은 들이받아 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 버릴 거라고 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었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콧김을 3개 내뿜고 나를 안아주던 다리로 번쩍 일어서서는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까짓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난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겨우 설명을 덧붙이더니 노든은 참지 못하고 계속 웃었다. 한바탕 웃음이 멈추고 나서야 노든은 나머지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때도 난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들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곱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 노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난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의 감으로 얘기해봐.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며 걸었던 길 위로 여러 밤이 지났다. 언제부터 내 몸에 난 갈색 솜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윤기 나는 까만 깃털이 빼곡히 자라났다. 노드는 그런 나를 어엿한 펭귄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바다에 가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햇살에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란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나는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몸을 부르르 떨며 노든을 불렀다. 노든, 저기 좀 봐요. 저거 바다 아니에요? 우와, 바다다. 우리가 바다에 도착했다. 어디 보자. 노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반짝이는 파란 빛을 유심히 노려보았다. 아니야, 저건 바다가 아니야. 치쿠가 말하기를 바다는 지평선이 전부 파랗게 보일 정도로 크다고 했는데 저길 봐. 지평선 전체가 파란 게 아니잖아. 바다는 저것보다 훨씬 크다고. 저건 엄청 큰 호수야. 바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어 들떴다. 가까이 갈수록 호수는 점점 더 커져서 나에게는 바다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이거 바다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물 웅덩이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너 수영 어떻게 하는지 알아? 노든이 뜬금없이 물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치쿠가 그랬는데 펭귄들은 다 수영을 할 줄 안대. 그래서 바닷속에서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펭귄들이 다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큰 호수에 오게 돼서 다행이야. 여기서 수영 연습을 해보자. 그런데 수영은, 그리고 호수는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호수는 노든과 목욕을 즐겼던 물 웅덩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발을 살짝 담가보았다.
발을 담갔던 자리에 떠있던 구름이 사방으로 부서졌다. 호수는 엄청나게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노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연습은 필요 없겠어요. 난 펭귄이니까 수영은 바다에 가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어서 바다를 찾으러 가요. 하지만 노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난 여기서 목욕이나 하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더니 호수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호숫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노든을 노려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 못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넌 펭귄인데 못할 리가 없어. 정 겁이 나면 내 뿔을 잡고 물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해보자. 노드는 천천히 물을 가르며 내가 서 있는 호숫가로 다가왔다. 나는 노든의 얼굴에 올라타 뿔을 꽉 붙잡았다. 노든의 뿔이 예전보다 자라 있었다. 뿔이 길고 뾰족해졌어요. 원래는 더 크고 뾰족했는데 내 친구 앙가부가 죽고 나서 인간들이 내 뿔을 잘라냈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자랐지. 바람보다 빨리 달고 싶어 했던 그 앙가부요? 그래, 그 앙가부. 노드는 앙가부의 이름을 말하는 동시에 잠수를 했다. 나한테 예고도 없이. 난 깜짝 놀라서 노든의 뿔을 더 꽉 붙들었다. 그런데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사실 더 견딜 수 있었는데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물 위로 얼굴을 내미는 바람에 아쉽기까지 했다. 노든은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어때? 나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엔 좀 더 오래.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든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물살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점점 더 앞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빠른 물살을 느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푸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머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나는 노든을 다그쳤다. 미안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노든은 무안해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코뿔소지 펭귄이 아니라고. 나는 물속에서 느낀 것을 노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노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치만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난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쿠가 버려진 알을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으로 알을 지켜내준 것, 치쿠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쿠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주한 수영이라는 것이 그나마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펭귄이 수영을 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물 위에서 내가 괜찮은지 계속 봐줘야 해요. 그럼. 나는 노든의 뿔을 붙잡고 3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혀 날개를 들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을 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온 것만 같았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진 나는 호수 가운데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노든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 더 헤엄치고 싶었다. 호수 바닥에 돌멩이들과 수초들이 보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에 푹 빠져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엄쳤다. 하지만 점점 날개에 힘이 빠졌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노든의 그림자가 들이운 곳으로 헤엄쳐갔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노든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대단해. 세상에 치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네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흥분한 노든이 콧김을 뿜어대며 말하는 바람에 콧물이 자꾸 얼굴에 튀어서 간지러웠다.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운이 좋았지. 그렇게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발견하다니.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색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노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든은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불운한 알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나에게 밤이 가장 길었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다.
나는 노든의 다리에 바싹 붙어 걸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비가 쏟아져 내렸고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바람 속에서 더 강해졌다. 빗속을 뚫고 앞으로 걸어가던 노든이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뭔가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노든의 눈이 내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쉿, 그놈들 냄새야. 나는 조용히 읊조리는 노든의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노든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코뿔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노든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냄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놈들. 노든은 언젠가 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 일부러 악몽을 꾸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노든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든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노든은 마치 내가 방해물인 양 나를 제쳐두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노든을 향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난 어떡하냐고요? 치쿠랑 약속했다면서. 이 멍청이 코뿔소야. 노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얘기 때문이 아니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들의 소리와 트럭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노든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장대비에 가려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노든의 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뜻 노든에게 갈 수가 없었다. 노든은 마치 커다란 바위 같았다. 트럭이 빗물을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노든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노든! 노든! 나는 목청껏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노든! 노든! 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인간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다.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노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총알 하나가 날개를 스쳤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총알이 날아올수록 상처가 아플수록 나는 더 크게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노든, 노든, 노든. 그 다음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저 앞에 있던 노든이 내게로 달려왔고 어느샌가 나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바람보다 빨리 달렸다. 내 옆을 스치는 것이 빗물인지 총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노든이 곁에 있었다. 나는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나던 날 처음 보았던 그 반짝이는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젠가 노든과 보았던 망고 열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든은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 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빚지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코뿔소의 바다. 멀리서 보면 사막은 황량해 보이고 그 위를 걷는 나와 노드는 가망이 없는 두 개의 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모래알 사이를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개미들과 듬성듬성 자라난 풀들, 빗물 고인 웅덩이 위에 걸터앉은 작은 벌레들 소리, 조용히 스치는 바람과 우리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은 모래 속에 숨은 생명들로 가득했다. 살아남은 기적은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사막의 끝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었다. 하지만 사막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났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많은 것들이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갔다. 노든과 나는 바다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리고 밤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쫓다가 또다시 우리는 인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 빛이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노든과 나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우리는 멀찍이 바위 뒤에 숨어서 인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트럭 앞에 모닥불을 지피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든처럼 큰 인간도 있었고 나처럼 작은 인간도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서로를 끌어안았다가 잠이 들었다. 예전에 노든이었다면 인간들을 다 뿔로 받아버리고 트럭도 부셔버리고 그곳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긴 밤 덕분에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노든과 나는 인간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다시 우리 둘만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노드는 걸음이 많이 느려졌다. 오래전 다친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앞장서서 걷고 있는 건 나였고 노드는 내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밤을 보내온 노드는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빨리 바다를 찾고 싶었다. 바다에 도착하면 노든도 괜찮아질 것만 같았다. 저 멀리 모래 언덕이 보였다. 그 모래 언덕 뒤로는 높은 절벽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나는 노든에게 바다가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노든은 그것이 펭귄의 감인지 되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노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노든은 악몽을 꾸는지 콧김을 내뿜으면서 신음을 했다. 노든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나는 노든이 어린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노든의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치코와 윈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긴 밤이었다. 날이 밝아도 노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나처럼 노든과 나 둘뿐이었다. 그랬지. 우리는 언제나 서로밖에 없었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노든이 아프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노든은 항상 뭐든지 어떻게든 해냈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부르릉 하고 땅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아는 소리였다. 트럭 소리, 인간들이었다.
그렇게 절박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난 노든을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노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근처 바위 뒤에라도 노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노든을 부리로 쪼고 온 힘을 실어 노든을 밀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인간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울면서 노든의 주변에 똥을 뿌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지나치지 않았다. 트럭이 멈추고 인간들이 내렸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바위 뒤에 숨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노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노든의 주변으로 조심조심 걸어왔다. 노든 주변에 뿌려진 내 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긴 막대기로 축 처져 있는 노든을 건드렸다. 노든은 콧김을 힘없이 내뿜을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인간들이 금방이라도 노든에게 총을 쏘고 뿔을 베어가고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그때 트럭에서 인간이 한 명 더 내렸다. 그 인간은 작은 인간을 안고 있었다. 노든과 내가 사막에서 보았던 모닥불 앞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네모난 돌 같은 것을 꺼내 다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든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도 노든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그들이 장대비가 내리던 날의 인간들처럼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다. 나는 이들을 쫓아내버릴 방법을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다 노든이랑 눈이 마주쳤다. 노든의 눈은 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난 알 수 있었다. 나는 눈으로 노든에게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노든은 내가 뿌려둔 똥을 한 번 보고 다시 나에게 눈을 맞췄다. 내가 똥을 뿌린 것을 칭찬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저들이 노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멀리서 다른 트럭 소리가 났다. 훨씬 큰 트럭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인간을 아는 큰 인간이 손을 흔들어 트럭을 맞이했다. 더 크고 센 동료를 불러서 우리를 죽일 셈이었던 것이다. 나는 완전히 속아버린 기분이었다. 큰 트럭에서 인간들이 내렸다. 그들은 거침없이 노든에게 다가갔다. 노든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인간들 여러 명이 담요와 널빤지 같은 것 위에 노든을 올려서 낑낑거리며 큰 트럭으로 옮겼다. 노든이 트럭 안으로 들어가자 큰 인간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인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인간들도 박수를 쳤다. 난 그들이 박수를 치며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몰래 바위 뒤에서 빠져나와 트럭 쪽으로 갔다. 노든은 잠들어 있었다. 난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서 노든이 탄 트럭 안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덜컹거리면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를 처음 발견한 인간들이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인간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면서 모래알 만큼 작아지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서 다시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은 고된 하루였다. 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노든의 품을 파고들었다. 따뜻했다. 노든의 품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덜컹거림이 멈추는 느낌에 나는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쩌면 노든이 아팠고 인간들에게 잡혀간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안도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트럭 위에 있었다. 잠시 후 인간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트럭에서 뛰어내려 근처에 보이는 돌 뒤로 숨었다. 노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인간들은 낑낑거리며 노든을 내렸다. 트럭은 다시 큰 소리를 내면서 저 멀리 사라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평선이 온통 초록색인 초원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초원에 눕혀두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난 노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노든의 다리를 살펴보는 인간도 있었고 무모하게 노든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인간도 있었다. 난 그때 왜 노든이 입을 쾅 하고 닫아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얀색 옷을 입은 인간 몇몇이 와서 노든에게 바늘을 꽂기도 하고 뿔 크기를 재기도 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 인간들은 노든 옆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한 다발 놓아두고 사라졌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치쿠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앙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앙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고 싶어 했던 그 앙가부요? 그래, 그 앙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러 간 것 같아요. 난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긴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내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콧불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단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내 아빠들의 얘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노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끼리들의 이야기부터 아내와 딸의 이야기, 앙가부, 치쿠와 윈보, 그리고 검은 점이 박힌 불운한 아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주었다.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들어본 이야기였고 어떤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날이 밝기 직전에 난 노든의 품을 빠져나왔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인간들이 나타났다.
인간들은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노든을 성가시게 했다. 노든을 살펴보며 종이에 뭔가를 적는 인간이 하나. 시도 때도 없이 노든의 앞에서 불빛을 뿜어대며 찰칵찰칵 소리를 내는 인간이 하나. 작은 바늘로 노든의 몸을 찔러대는 인간이 하나. 노든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거나 다친 다리를 만져보면서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인간이 하나. 총을 들고 주변을 살피는 인간들과 온갖 신기한 잎사귀와 열매를 가져오는 인간들이 한시도 노든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든은 그들에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좋은 인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들을 관찰했다. 인간들이 나타나면 저 멀리 초원의 풀숲에 숨어 인간들이 노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노든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노든은 내가 품으로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난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든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파란 지평선.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 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찝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린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린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든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앙가부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옆에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 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든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난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